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미국 GM이 직원 4,000명 이상 해고 대규모 구조조정 돌입이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GM이라는 데가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GM이 한국에도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그 공장들도 철수라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되게 난처스러운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GM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완성차 업계에 있는 어떤 그런 데도 분명히 어떤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을 할 거고, 그리고 금융계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 조용조용하지만 차후에는 아마 대규모 명예퇴직이라든가 구조조정을 단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아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20년, 2021년부터 해서 쭉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더 많이 보편화되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5G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망이 깔리고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가 지금보다 보편화되면 인간이 했었던 어떤 그 영역들의 어떤 그게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아마 이런 어떤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맞고 내가 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회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금줄이 많이 돌지 못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옳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결론져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차 양자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비둘기 파월인데, 작년 말에 파월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올해 2019년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 인상을 사실 이번 회의에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2019년에는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럼 이 뉴스하고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하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달러를 프린팅해서 뿌려내기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달러를 프린팅해서 뿌려내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가중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뭐 여러 가지 물건 값의 상승보다 더 많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달러의 양적 완화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암호화폐를 위주로 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뭔가 양적 완화를 차후에는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FOMC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게 CFTC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다시 아마 FOMC에서도 뭔가 양적 완화를 시사하는 어떤 발언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시간의 어떤 그 선후의 차이지, 저는 분명히 암호화폐 기반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믿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위기의 자영업자 눈물의 설 연휴, 문 닫아야 인건비라도 아낀다. 식당 편의점 매일 최저 매출, 연휴에 문 닫는 게 남는 장사. 배달 대행료 들썩, 기존 대비 1,000원이 올랐다. 배달기사 일당이 20만원. 영세 자영업자 올해 1분기 경기가 2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비관적인 전망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첫 번째 뉴스에서 GM 대량해고 뭐 4,000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기네 뭐 8,000명을 내보낸다. 그 미국 기사이긴 하지만 국내에는 우리가 일면에서 이런 뉴스를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뭐 가게 가서 물건을 사 먹고 비싼데 어디 가서 뭐 음식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뭐 살잖아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금줄이 끊기면은 당연히 그 여파는 자영업자한테 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극에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비나 아니면 서비스료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배달 대행료까지 전반적으로 다 올렸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영업 해봐야. 그러면 저도 솔직히 자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러
자영업을 선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게 사실은 이 암호화폐를 저는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 이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을 거라고 맞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주식보다 부동산은 자기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투자해서 거기서 이문을 남기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을 홀딩하는 거랑 개념이 틀린 게, 자영업 시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권리금이 까지면 까졌지 여기서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국내외 큰 손들 올해도 대체 투자 열기, 그래서 세계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신흥국 증시 대체 투자 관심 이어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도 대체 투자 자산 선호도 크게 증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좀 약간 큰 손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는 펀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뭐 현대증권 이런 데 보면 PB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만나고 투자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금줄이 사실 많이 몰려다니는 게 미국에서도 사실 신흥국으로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인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모색 가능성 추가 협상 나설 수도,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이 분위기 개선된 많은 것 성사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고 막 이렇게 막 극악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 또 휴전이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냉전과 평화와 냉전 평화 이런 식으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사실 거기서 농락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암호자산 시장도 규제한다 안 한다,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ETF 승인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도 여기서 보면은 뭐 대부분의 요즘에 보면은 기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보면은 끝났다, 미중 무역 갈등이 끝났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죠. 지금이 주식장에서 나올 때지 무슨 뭐 주식 투자를 할 때예요. 앞으로 꺼지면 꺼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 역대급 하락에 세입자 깡통 전세 될까 전전긍긍.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저는 1,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폭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서 투자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에서 뭔가 프리미엄을 얻을 어떤 그런 구간은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이 지금보다는 아마 많이 안 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죽어놓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 ETF하고 벡트 거래소 승인하고, 그거는 기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벡트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는 사실 그러니까 CFTC하고 세계에서 말하는 비트코인 ETF가 공식적으로 자산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에 관한 승인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 개인들이 운영하는 자금, 기관의 자금들이 물밀듯이 아마 밀려 들어올 거예요. 암호화폐 자산 시장으로. 그 자산들이 분산돼서 기존에 투자돼 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주식시장인데, 무슨 하여튼 트리거가 분명히 생겨서 아마 많이 하락을, 아마 30% 이상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암호자산은 30% 이상 급등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늦어도 몇 달 안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게임 전용의 5G 지원까지 폴더블 폰이 몰려온다. 그래서 삼성전자, 화웨이 등 폴더블 폰 잇따라 공개 예정. 화웨이는 최초 5G 지원 폴더블 폰 준비. 샤오미 더블 폴딩, 모토로라 레이저 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5G 폰이 이제 상용화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최초 5G 폴더블 폰 격전 나왔는데, 다음 달에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삼성, LG, 화웨이, 샤오미 신제품 예상 쏟아져. 화웨이가 폴더블 폰에서는 5G를 먼저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한 개 모델에 관해서 5G 폰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5G 폰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내보내는 그 모바일 폰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콜드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에 관해서 인증하기 위한 어떤 그 절차를 밟고 있고 그거에 관해서 어떤 그 루머성 기사나 어떤 팩트를 기반한 루머성 기사가 돌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사라지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변 확대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년이 되는 시작점이 2019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넥슨 인수가 애국이냐 그리고 중국 입김이 진짜 없나 카카오 넷마블 인수전 참가 한국 게임 산업 경쟁력 훼손 걱정 사업 시너지 위한 경영적 판단일 뿐 그동안 사업 발전 위해 뭐 했나 지적도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이 왜 여기 참여해서 왜 난리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2월 2일 날 나온 뉴스인데 ICO 제도와 무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ICO 제도에 관해서 무산한다. 자기네는 그거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규제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10에도 암호화폐 기능 담기는데 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특허권에 관해서 여기 블록체인 관련 상표 이미지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루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나올 거거든요. 갤럭시 S10에서. 근데 중요한 건 갤럭시 S10까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뭐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에 관해서 잘 모르고 저는 뭐 박근혜 정부가 좋다 뭐 무슨 당이 좋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어떤 뭐 규제안에 관해서 뭐 풀어준다, 완화한다, 이 규제안을 내놓는 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가 문제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규제안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이 뭐 G20에서 나오든 분명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기능 담기 이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가 무너졌다.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속 중국 업체가 약진 복수 시장 조사 업체 분석.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중국 업체를 옹호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분석하고 제가 작년에 판단했던 대로 중국 업체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마 주도권을 잡고 아마 앞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 모바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갖고 다니고 휴대하고 모바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5G 시장도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선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화웨이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아마 국가들이 언론 매스컴에 나오진 않은 내용이지만 그런 나라들이 화웨이 장비가 가성비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통신 3사가 아마 기관망에 있어서는 다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선 통신에 관해서는 LG U+가 지금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에 관해서는. 그리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0% 무너졌다가 나오는데 아마 향후 몇 달 안에 걸쳐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화웨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예측을 개인적으로 할 뿐이지 뭐 어디가 뭐 죽는다 어디가 낫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홍콩 매체가 미국이 5G 선두주자 화웨이 견제에 군사적 요인 있어라고 이런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이동통신 전투기술을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일날 지금 보시면 패권에 관해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뭐 패권에 관한 지금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왜 화웨이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막 견제를 여태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러니까 5G를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죽여놔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명분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성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측면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보시면은 5 장비 안 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쓴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을 예를 들어서 5G에 관해서 많이 찾아보시면 아마 견해들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향후 어느 기업이 선두의 자리에 쓰냐에 관해서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웨이가 아마 앞으로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위치에 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담보로 현금 대출 받으세요. 네이버, 카카오 출신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국내선, 첫선, 해외선 이미 조단위, 시장 형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가상화폐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첫 선을 보인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그 경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걸 하는데, 불익이라는 어떤 그런 건데, 불익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 소액 대출 서비스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금리가 되게 비싸요. 이걸 그러니까 차라리 300만 원 안 쓰고 말지, 이거를 어쨌든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출신들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뭔가 이런 서비스를 아마 네이버하고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하고 연동해서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 판 커진 넥슨 인수전, 넥슨 몸값도 올랐다. 여기 보시면 텐센트, 글로벌 사모펀드 등 인수 후보에 카카오하고 넷마블 과세라고 여기 나와 있고, 텐센트도 사실 참여를 하면서 왜 너네들이 갑자기 한국 분들이 중국 기업에 관해서 되게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걸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둘 중 어느 곳에 넘어가더라도 결국 중국 텐센트가 간접적으로 넥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넷마블이 중간에 껴있고 카카오가 중간에 껴있는데, 넷마블에서 인수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에서 인수해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이 중심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사회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텐센트가 국내 기업을 앞세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넷마블하고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뒤에 숨어서 사실 지금 넥슨을 인수를 할 거예요. 넥슨이라는 그걸 인수를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텐센트는 이미 넷마블의 지분의 17.7%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 지분의 6.7%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리페이가 47%인가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텐센트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이거에 관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나 카카오가 인수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넥슨은 중국 기업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될 거고, 카카오는 사실 어떻게 알고 보면은 어떤 핵심 역량이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펼쳐지는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거는 거의 그 모델이 되는 게 알리바바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 손정희가 운영하는 비전펀드나 소부행에서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알리바바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금이 거미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너네는 친중이다, 너네는 친일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친중이니까 아니다, 뭐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을 싫다, 뭐 일본을 싫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이 중간에 껴있는데, 이런 어떤 핀테크 업체들, 이런 게임사들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어떤 중국 업체라든가 일본 업체들이 자금줄이 서로 이렇게 수합되어 있는 관계의 중간에 또 한국이란 그 기업
업체들이 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시너지를 분명히 발휘를 하겠죠. 예, 근데 그게 뭐 한국에서 이득을 취할 사람은 취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게임에 이번에 만약에 넷마블이 가져가든 카카오가 가져가든 중요한 건 아마 중국 자금이 가져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건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금융업을 이제 손을 댔잖아요.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저돌적으로 지금 상용화시켜서 저변 확대, 거기다 세금까지 해가지고 세금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고 있는 지금 형상인데, 중요한 건 어떤 수익 모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G 시장이 좀 더 상용화가 보편화되고 저변 확대가 되고 샘플링이 끝난 상태라면 카카오에서 행해서 수익률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게 사실 게임 업체인데, 게임 업체 중에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게 이제 넥슨인데, 넥슨을 만약에 확보를 하면 카카오에서 운영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시너지를 더 극단적으로 더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아마 이게 만약에 인수전이 괜찮게 만약에 끝나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업비트 있잖아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 같은 경우 상호 연동해가지고도 아마 나중에 넥슨에서 움직이는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그 안에서 넥슨에서 게임을 하면은 암호화폐 어떤 그 지갑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도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되려 저렇게 되나 흐름이 그렇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중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자금이 생각보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생각을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작년서부터 말했던 게 코인 가격만 많이 안 오른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좀 중장기로 보면 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에 관해서도 아마 다들 아마 확신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남아있으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방송도 하는 거고, 확신에 차서 이 목소리를 높여서 항상 방송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뭐 저는 1년 반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이 비트코인 하빙의 정확히 1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지난 과거 사례를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장이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시장 중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시장보다. 끝까지 다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